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오늘 하락 종목수 코스피 500개 육박, 코스닥은 700개 육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 주도주 여전히 부재, 그리고 거래대금 부족. 우리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코멘트들입니다. 일단 12시를 기점으로 코스피가 낙폭을 줄여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시원찮아요. 보합권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지지부진한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보다는 지수보다는 종목이다. 그리고 수출주보다는 내수주다.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어디 정답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저희가 열심히 해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닌 종목들을 배제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확률 게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겁니다. 종목 이야기 그렇게 많이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2시에 오늘 다양한 종목 이야기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탐을 내도 될 만한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지금 시작합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주식시장입니다. 시장 속에 들여다볼 만한 이슈들 하나씩 따져보는 시간, 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시황맨이 출동하는 날이죠. 시황맨의 시장 타파. 이분과 늘 이야기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블로크 이동훈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재미없다 보니까 대표님과 시장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이렇게 기다려집니다. 일단 저희 세 가지 이슈로 놓고 이슈 들여다볼 거고요. 종목까지 이야기 챙길 겁니다. 첫 번째 이슈 무엇인지 곧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에서 7월 외국인 누적 순매수로 돌아섰다. 선물 시장에서 13,000 계약, 현물 시장에서도 2천억 이상 사주고 있는 외국인인데 환율 급등의 그간 매도로 일관하던 외국인, 주춤하는 달러 강세 속에 외국인 매도세도 둔화될 것인가? 외국인의 매수 연속성을 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야기 나눠본다. 네, 한 이틀간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간 속에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들여다봤더니 오늘 장에선 매도 대응입니다만 7월 들어서 어제까지로 봤을 때 한 2,200억 정도 순매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 2천억, 과거에는 하루에도 들어오던 금액들인데 이제는 7월 누적 순매수가 2천억입니다. 그만큼 물량 자체, 이 도는 돈 자체가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매수 전환을 했어요. 누적 순매수로 봤을 때.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흐름일까요? 예, 일단 이제 6개월 만에 순매수로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월 이후에 계속 매도였기 때문에 좀 의미는 있어 보이는데 다만 이제 좀 우리가 구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시작한 건지 아니면 이제 매도가 멈춘 건지를 좀 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거래 대금 자체,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의 어떤 거래 대금 자체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매수로 돌아섰다라기보다는 이제 매도가 진정된 측면이 좀 강해 보이고요. 또 매도가 줄었다라고 봤을 때 또 한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7월 중반부터 8월까지는 외국인들의 매매가 좀 줄어드는 그런 특성을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력으로 이제 매도하던 쪽에서 우리가 지금 휴가가 원인이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외국인들의 참여가 좀 줄어든 게 자연스럽게 매도가 감소됐고 그런 가운데 이제 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안 좋다면 이제 매도를 지속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외국인들 소폭이긴 하지만 매수로 돌아선 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무역 전쟁 관련된 이슈가 완화가 됐거든요. 우리나라 아무래도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 이슈 상당히 중요한데 상당 부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좀 진정이 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살짝 강도가 좀 약해졌다라는 점, 오히려 2천억 달러 관련된 이슈 이후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약화가 됐거든요. 이런 게 또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기업들의 실적,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삼성전자 실적 이후에 점진적으로 좀 바닥이 아닐까, 2분기 실적이 좀 바닥이 아닐까라고 봐서 3분기 좋아질 것을 감안해 볼 때 지금 빠져 있는 상태는 상당히 좀 싸다라는 인식을 외국인들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좀 주목해 볼 만한 변화는 환율이 최근에 좀 올라왔거든요. 계속해서 뭐 오늘은 좀 안정됐습니다만은 환율이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올 때 외국인들 환율 올라갈 때 보통 선물 매도하고 주식 매도하고 그렇죠.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매도는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 시장이 좀 불안함이 좀 아직은 부담이 됩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 중국 증시가 1% 정도 하락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를 안 한다라는 점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외국인들이 좀 의미 있는 변화가 현물과 선물 매매 동향을 좀 주목해 보실 네. 필요가 있는데요. 현물과 선물에서 잘 보면 현물 쪽은 약 1,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지금 선물 쪽 보시면 저 그래프 중에서 빨간색으로 보고 계신 게 이제 선물 외국인들 동향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 이후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4만 계약, 오늘까지로 치면 4만 계약이 지금 넘어가 있는데 올해 들어서 같은 기간 쪼개서 봤을 때 최대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네. 근데 올해 증시가 좀 약세를 보였던 요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상당히 강하게 해놨었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상당 부분 회복을 해놓고 주식이 매수로 전환됐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의 시황이 약간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된다면 향후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점차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의 이런 변화도 계속해서 주목은 해봐야겠습니다. 선물 쪽의 변화는 확연하게 말씀 들어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포착이 되는 것 같아요. 무역 분쟁 이슈 외에도 외국인 투심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언급 주셨던 뭐 환율도 그렇지만요. 저는 요즘에 사실 10시 반 이후에 우리 증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올 만큼 이 중국 증시 영향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빠지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역 분쟁 시점에서 중국이 점점 돌파구를 못 찾아내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좀 이슈가 됐던 것이 그러니까 중국의 유럽하고 연합전선을 좀 구축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하고 같이 연합전선 구축해서 미국에 같이 맞서자라고 얘기했는데 유럽에서 거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딱히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출이 줄어들거나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감소되니까 이제 중국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제기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무역 제재가 가동이 됐을 때 중국이 수출량이 줄어들게 된다라면 그만큼 달러를 벌어들이는 게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중국 내수에도 분명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무역 분쟁이 뭐 이건 전쟁이냐 분쟁이냐 이게 좀 해석이 좀 다르긴 한데요. 전쟁이라고 문우신 장관은 지금 전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분쟁 수준으로 유지가 되다가 언젠가는 이제 타협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중국 시장 안정되면서 우리 시장도 다시 또 안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시장이 좀 이번 주 들어서는 중국 시장 하락에 좀 내성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장중 내내 중국 시장이 부진했고 오늘도 좀 부진했는데 지수는 현재 2,300선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한 내성은 어느 정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심플하게 지금부터 봤을 때 지수가 간다 안 간다라고 생각하시다면요? 쉬었다 간다. 쉬었다 예, 간다.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2,300포인트하고 815포인트는 상당히 지지선 역할을 하려고 했던 지수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2,300을 돌파해 놓은 상황에서 그리고 코스닥도 815 돌파한 상황에서는 매물 소화가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감소하던 신용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따른 어떤 매물 소화는 자연스럽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확 올라갈 만한 모멘텀도 좀 딱히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숨고르기 이후에는 다시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수급의 기인에서 좀 바라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죠. 올 초 하루 평균 16조 원에 육박하던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이 반토막 났다. 외국인뿐 아니라 개인 투자 심리도 얼어붙으며 국내 증시는 혹독한 보릿고개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부재한 정부 정책 모멘텀, 반도체 대표주의 부진, 미국 금리 상승, 미중 무역 분쟁, 실탄 마련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은데 어찌 대응해야 될까? 거래 대금 자체가 문제입니다. 뭐 반토막 났죠. 8조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돈이 돌지 않으니 그 돈이 사줘서 올라갈 종목들 역시나 탄력이 굉장히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 거래 대금이 정말 뚝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정말 요즘에 코스닥 제약바이오 종목들 보면 뭐 사주는 사람이 있기는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이게 인간 지표들 있잖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시장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네. 좀 안 좋으면. 근데 이런 분들 수가 부지기수로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보면 장중에 이렇게 대화방들, 그러니까 증권업에 종사하는 분들끼리 이제 대화방 열어서 대화를 좀 해보고 보면 네.
정말 시장 지루하다. 그러니까 지루하다는 얘기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지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렇게 거래 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외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매수할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는 한번 겪었기 때문에 상당히 겁나 있는데 싸다라는 걸 인식하는데 매수를 하자니 지수가 고점 대비 거의 300포인트 가까이 빠진 상황이었고 코스닥도 10% 정도 하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놓고도 불안해서 자꾸 조금 오르면 그렇죠. 팔아버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10시 반에 주식시장 빠지고 2시 후에 또 빠지고 그러니까 장중에 어느 시점에도 매수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붙을 수 없는 환경이 됐고 이 환경 자체가 예탁금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6개월 정도 보면 평균 예탁금이 한 28조 원 정도 선에서 네. 움직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26조 원이 붕괴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졌는데 예탁금 감소는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자체를 축소시키는 요인도 되고 또 한 가지는 거래를 이제 붐업시켜 줄 수 있는 요소들이 테마주들이거든요. 아까 제약주도 말씀해 주셨지만 경협주라든가 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주들도 올라가고 엔터지도 올라가고 했지만 이런 종목들을 기관들이 매매를 하지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래량을 일으킬 만한 어떤 요소들이 계속해서 이제 위축이 됐습니다. 여기에다 또 최근에 신용도 감소했죠. 거래량 증가에 일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요소긴 하지만 신용도 어느 정도 네. 일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들어서는 좀 자신감이 회복돼야지 거래가 좀 증가가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안 되면서 좀 위축이 됐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무역 분쟁이라는 어떤 굴레 자체를 좀 벗어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신용을 쓴다는 게 사실 뭐 리스크가 좀 큰 것도 있고 부정적인 이슈들도 많지만 그만큼 이 장에서 이 신용을 써서라도 나는 수익을 낼 수 있어라는 기대 심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줄고 있다는 것은 지수에 이겨나가 볼 이 힘이 좀 부족하고 또 기대가 많이 꺾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딱 떠오르는 섹터가 있어요. 이렇게 거래 대금이 조금 부족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어김없이 증권주 예.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어요. 사실 뭐 키움증권이나 뭐네 해서 남북경협주, 제약바이오 막 활성화할 때는 관심이 예.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좀 그 관심이 온데간데 없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증권주는 가장 거래 대금 거래량 증가되고 시장 올라갈 때 대표적인 수혜가 민감하죠. 되죠. 네. 근데 이제 증권주의 수익 구조를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그러니까 증시에서의 거래량 자체가 증가됐을 때 수익을 얻는 방법, 그러니까 수수료가 올라간다든가 거기에 또 신용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붙게 되는 어떤 수수료, 그러니까 이자 수입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 축이 되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자체 운용하는 어떤 수익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 감소했을 때 조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 감소 플러스 만약에 그렇지만 지수 자체는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의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 국면, 그러니까 시세가 괜찮다. 이건 증권주 입장에서 그렇게 나쁜 시나리오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에서 거둘 수 있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운영 수익에서 이거는 중립인데 만약에 거래 대금도 감소한 상태에서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좀 흘러내린다라는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라면 증권주 입장에서는 역시 이게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전자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반등을 하는데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감소한 국면이기 때문에 수수료 따른 수익은 줄어들겠지만 운영 수익이 그렇게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하락했을 때 봤던 충격보다 더 크게 나오진 않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코스닥의 거래 대금 보면 뭐 반토막입니다. 그러니까 3조 원까지 나오고 심지어는 2조 원대 2조 9천억 대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증권주 같은 경우를 보면 최근에 하락하다가 하락세는 어느 정도 멈추면서 반등은 못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하락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 감소보다는 시장에 반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주가 이후에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자체 거래가 점진적으로 이제 여름장 보내면서 좀 증가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권업종 자체도 지금은 바닥권이라는 점에서 보면 뭐 역시 또 공략해 볼 만한 위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좀 걱정이 많았던 증권주에 대해서 지금의 바닥으로 봤을 때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기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네요. 앞으로 추후 움직임 저희 놓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이슈로 두 번째를 풀어봤고요. 세 번째 이슈는 무엇일까요? 열어보시죠. 종목의 상승의 연속성 찾기가 어려운 지금 대안으로 한 번씩 낙폭과대주가 반등해주는데 전문가들은 하락폭이 큰 종목 중 실적이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부품, 인터넷주 등이 거론되는데 어떤 종목을 담아보면 좋을까? 어제 좀 확연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간 좀 소외됐었던 낙폭과대주가 일부 반등을 보이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자동차주가 대표였고요. 또 DY파워, 진성TC 이런 굴삭기 관련한 종목들도 한동안 쉬다가 반등세를 나타나기도 했고요.
낙폭 과대주들 한 번씩 꿈틀대잖아요. 예. 봐도 될까요? 이게 사실 이 얘기하니까 이제 저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네. 낙폭과대 아닌 게 어딨냐고. 하긴.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낙폭과대 정의는 그러니까 3월 이전부터 작년부터 계속 하락만 해왔던 업종들로 우리가 좀 구분 지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라든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특히 뭐 애플에 공급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하락폭 자체가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 큰 낙폭을 보여왔었거든요. 근데 네. 최근 들어서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속속 돌아서는 그런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종목들마다 이렇게 스토리가 조금씩 가세가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러니까 관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 간의 어떤 관세 부과 이슈에서 서로 한 발짝 물러서 이제 관세 부과를 이제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 이 부분이 제기가 되면서 한 곱이 넘겼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는 상황에서 자동차사가 올해 공개했던 실적 전망치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중국 쪽 매출 비중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판매량이 작년도 사드 보복 여파로 좀 부진했던 것이 올해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하나 중요하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디스플레이 쪽도 대표적으로 뭐 LG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적자 규모가 상당히 컸었잖아요. 근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지금 LCD 쪽은 자꾸 중국 제품 때문에 뭐 공급 과잉 때문에 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OLED로의 전환이 상당히 좀 필요했었는데 중국에서 지금 공장 승인이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OLED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수익성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나왔던 뉴스는 애플에 그러니까 OLED와 LCD를 다 공급할 것이다 이런 어떤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전체적으로 패널 가격 하락, 뭐 이제 공급 과잉, 다음에 이제 뭐 관세 부과 이런 이슈로 좀 빠졌던 종목군들이 이런 어떤 위기를 좀 탈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볼 만한데 또 한 가지 체크해 봐야 되는 거는 두 가지의 공통점은 수출주입니다. 네.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올랐죠. 환율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이 좀 좋아졌을 가능성, 그러니까 원화로 표기되는 매출이라든가 이익의 규모 자체가 올라갔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좀 따져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환율의 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었는데 하락했던 요인들이 하나씩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더 빠질 이유는 없는데 그러고 보니 지금 주가가 상당히 싸다라고 보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겸사겸사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종목군들의 업황 환경이 그렇다지 우호적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하나둘씩 악재성 이슈들이 거치고 있다는 건데요. 자동차주는 사실 그런데 본질적인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뭐 환율이 받쳐준다 뭐 해도 이 자동차 자체가 경쟁력이 좋아서 잘 팔리고 있다, 뭐 계속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추세적인 시그널이 나와야지 사실 주가 역시 올라가질 수 있을 텐데 그저 많이 빠졌다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자동차 판매량이 이제 플러스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로 뚫어야 되는데 수출에 있는 지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생산하는, 그러니까 이제 자국의 자동차를 좀 많이 판매해야 이제 지금 제조업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고용 지표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수출을 자꾸 규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고 남미 같은 경우는 좀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좀 있죠. 네. 근데 최근에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중국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현대차에서 내놨던 데이터를 보면 중국 쪽의 판매량 이제 목표치가 대략적으로 한 2배 정도 증가될 것이다. 그러니까 100%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제 데이터를 내놨는데 이런 거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상저 하고 형태의 어떤 판매량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을 본다면 상반기에 부진했던 것이 하반기에 수치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당초 2분기부터라고 회사 쪽에서는 좀 이제 기대를 걸게 했었는데 2분기까지는 최근에 부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분기 늦춰진 것이 투자들이 좀 눈으로 볼 때까지는 좀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경계감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로는 뭐 중국의 판매량 자체가 가시 급감하거나 사드 보복이 재개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 무역 분쟁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하반기에 이제 수치상으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주가의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동훈 대표님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럼 투자자들에게 심플하게 전략은 이렇게 세워보자라는 한 줄 전략을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실적과 낙폭과대입니다. 그러니까 낙폭과대주 중에서도 실적이 바닥이거나, 그러니까 실적 좋은데 아주 싼 주식들 이런 종목들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양상이 달라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까지 하락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했던 종목은 엔터하고 아니면 2차 전지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덜했던 업종들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컸던 종목들이잖아요. 뭐 반도체 업황 고점론이라든가 뭐 자동차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고 디스플레이 만성 적자 구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 매수가 이동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확실하게 재료로 입증이 되는 기업들,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들이 하나가 애플에 공급하는 업체들, 아모텍이라든가 인터플렉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네. 강하게 반등을 했거든요. 이렇게 어떤 재료에 의해서 반응할 수 있는 실적 바닥이라고 인식되는 종목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과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실적으로 입증돼 있는 낙폭과대주들 뭐 이런 종목군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적 기대가 유효한 낙폭 과대주를 보자 이야기 주셨는데 뭐 생각나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대표님이 좀 추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관심 종목을 하나 주신다면요. 예, 최근에 제가 조금 시가총액 큰 종목들 위주로 좀 드렸었거든요. 네. 지난주에 이제 자동차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시총이 낮은 종목 중에서 YIK라는 종목을 말씀해 YIK. 드리려고 하는데요. 종목명에 이응이 5개나 들어가서 인상 깊어서 알고 있었던. 얘기해놓고 보니까 저도. 예, 근데 이게 이제 웨이퍼 테스트 네. 기기 만들어내는 업체인데 국내 시장에서는 유일하게 생산해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과점하죠. 일본 기업하고 이제 시장 점유율을 이제 다투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국내에서는 거의 다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기업을 주목하는 게 회사 쪽에서 좀 적극적인 어떤 회사를 알리기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IR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실적 발표도 이미 했습니다. 네. 일단 잠정 실적 발표긴 했지만 어떤 실적 발표 이미 하면서 뭐 매출 50%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80% 이상. 그러니까 상반기에만 이익이 지금 100% 정도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량 자체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본다라면 여기에 들어가는 테스트 관련해서도 계속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대비 지금 주가가 퍼 7배 정도 수준이라면 상당히 저평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재미있는 구성을 보입니다. 이 종목이 61선만 가면 특이하게도 계속 부딪히면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그런 네. 패턴을 좀 보여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반등 나오다 그 선에서 다시 맞고 밀리는데 잘 보시면 연두색 선이 61선인데 계속 그 근처만 가면 반복적으로 밀리죠. 그러네요. 근데 이 구간에서 눌러줄 때 다시 한번 좀 공략해서 이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접근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4,100원대 정도에서 지금 주가 4,150원이니까 추가 조정 나오면 될 것 같은데요. 4,100원대에서 매수, 그다음에 손절매는 3,800원대. 최근에 이제 반등 나오기 시작했던 위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5,000원인데 5,000원이면 PER 한 9배 정도 되거든요. 5,000원 정도까지 보면서 조정 시 매수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말씀 주셨다시피 61선을 5번이나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는데 들여다봤더니 수급이 안 좋아요. 외국인 예. 기관이 계속 팔고 개인들만 사주거든요. 요거 예. 괜찮습니까? 예, 근데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1%가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나올 물량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기관차들도 역시 1년 전부터 수량을 좀 역계산해 보면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거의 끝물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급의 부담을 역으로 좀 이용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지난주에 IR 했던 자료를 좀 받아서 봤었는데 네. 상당히 내용이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의 기업이 주가가 많이 빠졌다면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5,000원 잡아주셨어요. 이번에는 61선을 좀 단단히 뚫고 올라가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 주신 만큼 저희 수급적인 요소들 들여다보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YIK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로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